주하 C랩 얘기입니다. 엔비디아가 들어가 있죠. 어디서 많이 봤죠? 비트9도 보시면은 엔비디아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쵸? 엔비디아가 들어가 있고 AI 반도체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쵸? 이미 제목만 봐도 여러분들이 좋아할 요소가 다 들어가 있죠. 그럼 이제 사람들은 질문을 던질 거예요. 아니 AI 지원 정책까지 있어가지고 나라에서 지원도 해주고 솔루션 이런 제품도 팔면 매출이 늘어나면서 영업이익도 좋아지면 당연히 주가는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왜 못 올라가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 뉴스 해석할 때의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신저가로 가고 있다는 얘기는 뭐죠? 차트적으로 보면 매도세가 엄청 세가지고 여기 기존에 샀던 사람들이 다 물려있는 상태에서 계속 아래로 빼면서 어떻게 돼요? 아주 적은 거래량만 가지면서 아래로 빼고 있습니다. 그쵸? 그럼 이걸 바꿔 얘기하면 뭐죠? 거래량이 메말랐다. 그쵸? 거래량이 메마른 거예요. 거래량이 메마르면 어떻게 돼요? 신저가로 가는 거예요. 신저가로 가면 어떻게 되죠? 결국 계속 주가는 빠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빠지겠죠. 자, 차트를 보시죠. 자, 이런 식으로 빠집니다. 그쵸? 예전에 이런 멋있던 시대들이 있었는데 다 뒤로 하고 지금 아래로 빠지고 있죠. 그럼 이건 뭐죠? 이렇게 고점에 물렸기 때문에 이래 아래로 빠지는 것 뿐입니다. 그쵸? 차트로 보면 241선 아래에 지금 있는 거죠. 아래에 있으면서 241선이 지금 12,500원에 있는 거 보이죠? 그 아래로 이렇게 파면서 내려가는 게 보이죠? 거래량 메말랐죠? 월봉으로 보세요. 월봉으로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자, 월봉으로 보시면 과매도는 사실 이 구간이었습니다. 그쵸? 이 구간이 원래 과매도가 더 심했어요. 이 구간의 위치를 보시면 가격이 유사하네요. 과매도 구간 위치랑. 그런데 이때는 지금 어떻게 돼요? 아직 과매도가 아닙니다. 그쵸? 과매도가 아니란 얘기는 뭐죠? 아, 매수세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구나. 근데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여기서 아래로 빠지면 더 주가는 아래로 빠져요. 그러면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이 주가는 어디까지 빠질까 봐봐요. 6,255원까지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쵸? 요런 가능성을 두고 우리는 생각하자는 겁니다. 주봉으로 보시면 요런 차트인 거 보이시죠? 주봉상에선 어떻게 나와 있어요? 급격하게 주봉상으로 과매도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쵸? 하지만 끝자락을 보면 이 과매도를 회복하면서 올라가려고 하는 추세가 보입니다. 그쵸? 일봉으로 보면 어떻죠? 지금 그냥 과매도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일봉으로 볼 때는 이게 과매도인데 왜 더 빠지나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RSI가 과매도로 가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일봉상. 계속 이 지지대를 깨면서 아래로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바닥이 아니라는 거죠. 그쵸? 신저가를 찍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바닥을 만들면서 매물 내놔라 이겁니다. 어디에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이런 데 많이 물려 있겠죠. 그러니까 아래로 빠지는 거죠. 이렇게 매물대 테스트를 하면서 꼬리가 길었다는 건 뭐죠? 매도세가 엄청 셌다. 매도 압력이 엄청 세서 찍어 누르면서 아래로 빠지는 겁니다. 그쵸? 그럼 거래량을 누르면서 아래로 빠지겠죠. 이러면서 지금 거래량을 거의 C가 말리게 하면서 지금 대표적으로 요새 일진아이솔루스도 그랬는데 계속 아래로 거래량을 뺀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의 특징이 개미를 말려 죽이는 겁니다. 개미를 말려 죽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거래량을 없애는 거죠. 거래량을 없애기 전에 반드시 들어갈 건 요렇게 여러분들에게 본전 기회나 혹은 손절을 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말을 안 들어? 그럼 아래로 빼는 겁니다. 왜 뺄까요? 여러분들이 미워서? 아니요. 여러분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물량을 안 내놓으니까 더 털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악재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쵸? 호재를 만들면서 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뉴스에 대해서 해석하면서 이게 올라간다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왜? 그럼 여러분의 생각과 반대로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이 없잖아요. 그쵸? 좋다고 해서 샀다가 물리면 약이 없습니다. 그쵸? 지금 가격에서 여기 가려면은 100% 올라야 돼요. 거의 보이시죠? 100% 올라야지 이 가격 나오겠죠. 그쵸?
그러면 이 가격을 금방 줄까? 저라면 안 줘요, 금방. 24년 3월이었으면 올해 3월인데 3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아래로 더 빼면서 개미를 괴롭히고 이 개미를 뺄 때도 의미 있는 가격대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가장 저점이 여기 9,140원 보이죠? 상승하는 추세에서. 그럼 9,880에서 9,140까지는 일단 더 뺄 수 있다 생각하고 더욱더 저점이 있다면 그 저점을 또 봐야겠죠. 그쵸? 더 저점은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생각해야죠. 그 위치에선 하한가가 엄청 발생했구나 보이시죠? 그러면서도 여기서도 눈에 보지만 상한가가 엄청 많이 있죠. 여기 보면 얼마든지 들어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랩. 자, 그리고 차트는 뭐 보나마나 재무 상태가 안 좋겠죠. 이렇게 흑자였다가 적자로 다시 바뀌고 매출은 원래 안 좋았었고 그쵸? 하지만 AI 이런 열풍이 생기면서 나중에 24년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예측됩니까? 24년도 12월이 갑자기 매출액이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갑자기 제로가 되면 차트는 다시 올라갈 수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의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면 절대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아래로 빠졌다면 저라면 나중에 얘를 들어 올리면 좀 더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천천히 장기적인 관점으로 아래로 빠질 때 매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매수를 할 때 항상 유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상폐되면 어떡하지? 그쵸? 이 생각은 항상 해야죠. 그래 턴어라운드 하면 좋긴 한데 턴어라운드를 못하면 상폐되잖아. 상폐되면 내 돈은 휴지가 되잖아. 네, 그게 바로 리스크에 투자하는 거에서 제일 어려운 게 바로 상폐입니다. 상폐가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건가요? 자, 가령 자, 비트나인도 아래로 계속 빠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쵸?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서 이 상한가에 샀던 사람들도 너무 괴로울 겁니다. 그쵸? 근데 여기가 끝일까?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애도 뉴스를 보면 좋아요. 뉴스 보실래요? 봐요. 뉴스 보면은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내용밖에 없어요. 빚이 총 500억 원 돌파했다. 자사시총의 약 2배다. 오히려 빚이 총이 더 높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죠. 그리고 유상증자, 무상증자 한다고 하기 전에 좋은 얘기 이렇게 많았잖아요. 그리고 얘도 엔비디아 얘기 있었고, 그쵸? 근데 결국은 유상증자 결정되면서부터 작살났죠. 그쵸? 작살나면서 차트가 더 아래로 내려갔죠. 그러면 C랩도 그러지 않으라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그쵸? 본격적인 신저가 행세로 갈 수 있다.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면서도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는 것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C랩과 비트나인이 같은 종목은 아니에요. 그냥 유사성이 있는 소프트웨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점으로 참고를 하세요. 그러면 소프트웨어들을 지금 일부러 누르는구나 이렇게만 추측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 영상이 도움됐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매수와 매도를 하는 건 어쨌든 본인의 선택이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 누구도 책임을 못 져줘요. 그쵸? 스스로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니까 너무 거기에 속상해하지 말고 신중하게 판단을 잘 하시고 그리고 아래로 빠졌다고 끝났다고 항상 생각하지 마세요. 아래로 빠진 애가 나중에 올라가면 가장 좋은 주식이 됩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에는 끝나겠죠. 그쵸? 그래서 항상 리스크에 투자하는 게 말이 쉽지 어려워요. 저점 매수 맨날 하라고 얘기하는 게 왜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은 하루만 지나가도 이미 까먹어요. 저점 매수 했어야 됐는데 얘기 나오면서 왜 그때 못했지? 뉴스 보면 못해요. 그리고 그 상황을 보면 절대 할 수가 없어. 눈을 질끈 감고 매수를 하라는 얘기가 얼마나 어려운 얘기인지 아십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도. C랩이 나중에 돌파하고 나서 제 얘기가 유명해지고 나면 그때 돼서 얘기하겠죠. 그때 사는 게 기회였구나. 그런데 반대로 떨어지면 저 새끼 말 안 듣길 잘했다. 이 얘기를 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선택은 스스로 하는 겁니다. 누가 책임져 주질 못해요. 어차피 내 돈 내산이잖아요. 그쵸? 내 돈 내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집니까? 스스로 져야죠.
그래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돼요. 그 누구도 믿지 말고 내 자신만 믿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이고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제가 영상을 지속하는데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쭈안!